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 샵을 운영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미대를 졸업한 후 제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제품들로 주얼리 샵을 오픈했고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결혼 전부터 운영해오던 샵이고 꾸준한 성장세로 잘 유지해오고 있는 제 사업이에요. 저는 4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 일하고 사업하느라 바빠서 따로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제 인생에 결혼이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원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건가 봐요. 아주 우연하게 제 인연을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평소 관심이 많던 와인을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해보고 싶었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와인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그 남자는 세무사였고 본인 이름을 내건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보니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가 많았는데 원래 일을 맡기던 사무실이 별로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사무실로 저희 세무일을 넘겼는데 일도 참 꼼꼼하게 잘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일로서도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오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만 2년 정도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은 해도 아이는 없이 살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이 없었고 제 삶과 일이 더 중요했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냥 부부 둘이서 서로 행복하게 취미생활하며 지내는 걸 원한다고 했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잘 맞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보니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고 했는데 반면 남편네 어머님은 노총각이던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냐며 더욱 기뻐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아이는 안 가지겠다고 하니 그만큼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겠거니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의 삶은 존중해 주었기에 따로 또 같이의 생활을 잘 영유해 왔죠. 별로 다툴 일도 없었고 약간의 불만이나 불편함이 생겨도 가볍게 얘기하고 또 서로 조심해야 하며 지내왔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 저희 부부 사이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제가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와 시조카 때문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빈정상할 일도 너무 많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는 이혼하고 중3이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몰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모든 게 다 빠른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춘기도 초등학교 때 끝난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시조카가 어린 나이임에도 허세가 가득 차서 중학생짜리가 명품 향수에 5, 60 하는 준 명품에 달하는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사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인 신우가 커트를 해야 되는데 신우도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일찍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 기죽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본인 능력돼서 자식한테 그렇게 사준다면 뭐라고 하겠나요? 본인 사정도 넉넉치는 않으니 어머님한테 손 벌리고 저희 남편한테 손 벌리고 그러니 문제죠. 생활비가 모자라고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중학생 시조카 명품 옷하고 신발 사줘야 돼서 돈 해달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신우는 그저 자기 아들이라면 안쓰럽고 안타까워하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줍니다. 심지어 카드까지 줘서 용돈도 엄청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조카도 나이도 어린데 버릇도 없고
돈도 어른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친조카도 아니고 시조카인데다 버릇도 없으니 좋게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딱히 뭐라고 할 것도 아니니 그냥 적당한 거리의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처음부터도 저에게 참 얄밉게 잘 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시댁에 가서 어머님, 신우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아이는 정말 안 가질 거냐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 정말 아이 안 가질 거야? 너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아이를 안 가진다는 거야? 아이 낳으면 얼마나 예쁘고 나중에 든든하겠어. 그 말에 남편이 먼저 나서서 차단했습니다. 엄마,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아이 안 가진다고. 그냥 우리 둘이서 재밌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신우가 그러더군요. 애 낳아보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모르네.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옳게 살면서 그런 행복도 겪어보고 싶지 않아? 나는 애를 안 낳은 사람은 제대로 된 어른이 안 됐다고 봐. 하더라고요. 저 그 말 듣는데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특히 더요. 그때 당시 결혼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듣기론 신우가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썩고 우는 일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신우가 정말 공부도 많이 시켰는데 시조카는 공부도 관심이 없고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부린답니다. 밖으로 많이 돌고 신우카드 들고 가서 돈도 엄청 써제낀대요. 웬만한 어른 생활비만큼 써제낀다고 하니 할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신우가 어머님 붙들고 울면서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소연도 많이 했다던데 그러면서 제 앞에서는 아이가 주는 행복이니 어쩌니 하니까 우습지 않겠나요? 저는 신우의 말에 그냥 네 하고 말았죠. 제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 신우가 약이 올랐던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못 가지는 거 아니야? 올케 40인데 지금 당장 임신해도 노산이잖아. 못 가지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가진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라는 겁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나이가 많네 노산이네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 없어 하자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다. 누나, 말 좀 가려서 해. 우리가 합의해서 안 낳겠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그냥 애 키우면 좋다 이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그런 소리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다. 뭐가 어째? 툭 하면 엄마랑 나 붙들고 세훈이 때문에 힘들다 미치겠다 할 땐 언제고. 야! 자식 키우면 당연히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세훈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줄 알아? 나중에 세훈이가 커서 나 보살펴 줄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그러면 누나는 세훈이 잘 키워. 우리는 생각이 없으니까. 참나.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 편든다고 누나더러 하는 소리 봐. 하면서 혼자 씩씩대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이 알아서 잘 막아주니 저도 괜찮았습니다. 신우는 이혼하고 어머님이 차려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몇 시간만 일하고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의점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안 하니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으면 편의점 운영을 직접 하면서 인건비도 아끼고 일도 열심히 해볼 텐데 신우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 나이 먹고 편의점에서 일해야겠느냐면서요. 기본적으로 신우도 허세가 꽤 있는 편이었고 시조카도 그런 신우의 성향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였고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니 저한테 쓸데없는 관심이 넘쳐났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도 잘 떨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시시콜콜 별 얘기를 다 떠들어댔죠. 그뿐인가요? 자기가 신우라고 저더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도 잘하는데요. 본인은 참석하지도 않는 시가 친척 모임에 저더러 갑자기 참석하랍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면 된다고 했고 굳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가라느니 말하느니 하는 거예요. 저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그 후에 자기가 진짜 좋은 투자처를 아니까 투자하라고 하질 않나 돈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면 가족끼리 너무하네 어쩌네 뭐라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전화 와서 우리 엄마한테 결혼할 때 얼마 받았느냐 그런 적도 있어요. 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일체 받은 거 없습니다. 저랑 남편도 충분히 벌고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받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네는 잘 사니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집하고 재산은 자기 거다. 넌 보지 마라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작 저는 어머님 집하고 재산 관심도 없는데 지레 나서서 저한테 저러더라고요. 저 대놓고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참 옳게는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게 해. 그런 말 많이 들었지? 한 적도 있어요. 자기가 신우고 제가 옳게라고 말 함부로 해도 되는 특권을 얻은 것도 아닌데 신우는 저에게 참 함부로 말을 잘했어요. 저는 신우가 툭하면 전화해서 헛소리 늘어놓는 게 너무 짜증나서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신우가 너무 선을 넘는다 싶었거든요. 이 결혼에 있어 제가 아쉬운 입장도 아니고 신우가 하는지 제가 속 골아가며 꾸역꾸역 참고 삭힐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자꾸 그런 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저한테 단단히 기분이 상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도 한 번은 저에게 흘리는 말로 신우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 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 신우 이혼한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적당히 끊고 남편에게 말한 것뿐인데 저더러 무시하지 말라고 하니 황당했죠. 신우는 저희 남편이 나서서 차단을 해도 그 뒤로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곧 죽어도 신우 노릇은 해야겠다는 심보가 보였죠.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매장도 잘 놀러왔습니다. 어머님과 시조카 데리고 온 적도 있고 시조카랑 온 적도 있고 자기 혼자 온 적도 있어요. 특히 시조카를 데리고 올 때면 억지로 온 건지 조카는 시종일관 짜증내고 툴툴거립니다. 숙모인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저렇게 성가셔 하는데 뭐하러 데리고 다니나 싶을 정도였죠. 신우는 저희 매장 오면 주얼리 제품들 구경하고 이게 예쁘네 저게 예쁘네 잘 그래요. 달라 이거죠. 초반엔 두어 번 신우랑 시어머니에게 고가의 제품을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툭하면 찾아와서 시조카 금팔찌를 하나 선물해 달라느니 자기 지인한테 선물해 주게 그냥 달라느니 어쩌느니 하길래 대놓고 그냥은 못 드리고 돈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가족끼리 이거 하나 못 주냐고 그 돈 내가 주면 되느냐 뭐라고 하시길래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하고 어머님 카드로 냉큼 긁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 눈에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더더욱 눈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가 중학교 졸업한다고 저더러 졸업 선물 뭐 해줄 거냐 대놓고 말했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이제 고등학생 될 거니까 저도 돈 좀 써서 필요한 거 하나 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쓸 가방이라던가 겨울 외투 같은 거요. 근데 신우 한다는 말이 사과 로고의 고사양 노트북을 사달라는 겁니다. 가격으로 치면 근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노트북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죠.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그 비싼 노트북이 왜 필요한가요? 끼케야 공부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쓰거나 게임 정도 할 텐데 30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뇨. 네? 아니 그게 왜 필요한데요? 세윤이가 그게 사고 싶대. 이제 고등학생 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건가 봐. 그걸로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요즘 그거 들고 다니는 애들 많대. 인터넷 강의 정도는 5, 60만 원 하는 노트북으로도 충분해요.
300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은 3D 모델링하거나 용량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쓰는 거죠. 제 말에 신우 몹시 발끈하더라고요. 옳게. 누굴 가르쳐? 말투가 좀 그렇다. 세훈이 지가 필요하니까 알아보고 사달라는 거겠지. 주변 친구들 다 그 정도 들고 다닌다는데 세훈이만 50만 원짜리 들고 다니라고?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주변 친구들이 다 비싼 거 들고 다닌다고 본인도 들어야 되나요? 참 신우의 교육관이 이해가 안 됐지만 본인 돈으로 본인 자식 거 사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왜 저한테 그걸 당당하게 사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형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3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세훈이 졸업 선물 사줄 생각은 있는데 그 정도 고가의 노트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나. 아니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올케한테 3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조카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너무 야박하게 군다. 신우는 저한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방이라던가 운동화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야, 됐어. 너 누구 적서네? 라고 갑자기 급발진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야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 내가 두고 보자 하니까 너 시댁 식구들이 우습게 보여? 어따 대고 야라고 하세요. 저 형님한테 야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아주 잘났어. 그럼 돈 번다고 자랑을 말던가. 제가 언제 자랑을 했어요? 저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한 번도 형님 앞에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처매고 다니고 비싼 미용실 다니고 보란듯이 명품 로고 있는 코트 입고 시댁 오는 게 자랑하는 거지. 너 일부러 나 기죽으라고 그렇게 뻗쳐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혔죠.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거, 가방 들고 다니는 것으로 자기를 기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제가 형님 기죽으라고 일부러 명품 옷 사고 가방 들고 다닌다고요? 그래, 돈 많은 척 자랑질하더니 시조카를 위해서 그 돈도 못 쓰냐?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형석이는 뭘 보고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라며 전화를 확 끊는 겁니다. 저 너무 기가 막혀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당신 누나가 나한테 이런 소리 했다고요. 남편도 얘기를 전해 듣고 놀라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당신의 집 호구된 것도 아닌데 당신 누나가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만약 나랑 당신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다 당신 누나 때문이야. 라고 그랬죠.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누나한텐 자기가 제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동생 이혼시키고 싶어서 이러느냐고 작작 좀 하라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걸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다 일렀나 봅니다. 그 뒤에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화난 목소리로 집에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오후에 집에 잠깐 들러라. 그 전화를 받고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지 이런 스트레스 받으려고 뒤늦게 결혼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다. 나도 오늘 내 할 말 다 할 거고 어머님과 형님에게 보여드릴 것도 있다. 끝장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부랴부랴 쫓아왔죠. 저 말리면서 자기가 알아서 말한다고 하길래 아니라고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댁에 가니 신우가 눈을 흘기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남편과 제가 앉기도 전에 어머님은 불호령부터 내리셨습니다. 내가 보자 하니까 아무리 니들 마음대로 살라고 한들 시부모도 안 보이고 신우도 우습게 보이니? 엄마, 넌 가만히 있어라. 아주 결혼하더니 지 와이프 납할 수도 아니고 가족도 안 중요하고 너네끼리 살 것 같으면 인연 끊고 너네끼리 살아.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뭐 때문인지 상황을 제대로 듣고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 다 들었다.
형님이 다짜고짜 세훈이 졸업 선물로 300만 원 가까이 하는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사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형님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사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사줘야 되나요? 저것 봐. 시어머니한테도 지 할 말 다 한다니까? 무서운 게 없어. 신우는 옆에서 열심히 이간질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한마디 하려길래 저는 남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 말 틀렸나요? 형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무조건 사다 바쳐야 되는 건가요? 너 말 아주 우습게 한다. 무조건 사다 바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시조카 아니야. 중학교 졸업한다는데 그 정도 선물도 못 해주니? 너네 형편에 그렇게 어려운 요구도 아니잖아.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애한테 300만 원짜리 노트북이 뭐가 필요한가요? 애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지. 필요하다 쳐도 그걸 제가 꼭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고요. 이것 봐. 이런 식이라니까. 됐어. 올케한테 안 받아. 됐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를 흘겨보더니 참 너도 생각하는 게 야박하다. 하나밖에 없는 시조카한테 그렇게 하고 싶니? 어차피 너네는 자식도 없고 너네 죽으면 그 재산 다 세훈이 거 아니니?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너네가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거 다 세훈이 목 아니냐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저희 재산을 시조카 준다는 건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는데요? 뭐야? 저희 재산이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세훈이한테 주라 말아 하세요? 어머님 재산 저희가 한 푼이라도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머님 재산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 재산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와, 돈 욕심 대단하네. 올케가 다 짊어지고 가 그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그렇다. 너 애 안 낳는다고 했을 때도 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러려니 했어. 나는 그래도 네 사정 다 봐주고 이해해줬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네 거 내 거 나누니? 결혼을 했음에도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과 신우는 작정하고 저한테 삿대질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나마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네요. 제가 꺼낸 것은 사진을 인쇄한 종이였습니다. 직접 보세요. 어머님도 형님도. 어머님과 형님 어리둥절해하며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 사진은 바로 저희 매장 CCTV 화면을 인쇄한 사진입니다. CCTV에 찍힌 건 바로 저희 매장의 주얼리를 훔치는 시조카의 모습이었어요. 저번에 신우랑 시조카가 저희 매장 놀러 왔을 때 신우가 불법 주차한 것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저랑 잠깐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때 시조카만 저희 매장에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제품 하나를 몰래 훔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제품이 없어진 걸 알아채고 CCTV를 돌려봤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화면을 보고 너무 경악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라니. 남편과 신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 성격을 알기에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고 시간을 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이다 보니 너무 중대한 사안 같았고 섣불리 말할 순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신우가 알면 흥분해서 펄쩍 뛸 게 분명했기에 남편과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 먼저 얘기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CCTV 화면도 인쇄를 해놨던 거죠. 그런데 신우와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저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이거 들고 지금 당장 경찰서 갈 겁니다. 어머니, 니들끼리 살 거면 가족끼리도 인연 끊으라셨죠? 네, 그렇게 할게요. 더 이상 가족 아니고 남이니 이것도 법대로 처리할게요. 저는 그렇게 사진을 뺏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신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있다가 제가 나가려고 하자 불이 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올케, 지금 어디가?
진짜 경찰서 가려는 거 아니지? 놓으세요. 경찰서 갈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쳤어요. 가격을 떠나서 이런 행동은 초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올케, 이러지 마. 시조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배상할게. 배상의 문제 아닙니다. 제가 그나마 가족이라서 이거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제가 이걸 왜 참고 있어야 되나요? 형님, 지금 300만 원짜리 노트북 사달라 말할 때예요. 세훈이는 간도 크게 숙모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형님이 진짜 애를 위한다면 지금 저 따라가서 경찰서 가고 그 벌도 제대로 받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놓으세요. 안 돼. 올케, 내가 잘못했어. 세훈이한텐 내가 제대로 혼내키고 바로 잡을게. 경찰서만은 안 돼. 하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어머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같이 말리시고요. 저를 가지도 못하게 붙잡아둬서 저는 결국 일단 지금은 안 갈 테니 놓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형님, 제가 비록 자식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세요. 그래, 누나 이런 식으로 애 키우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 남편과 제 말에 신우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당장 세훈이 불러. 그 훔쳐간 것도 갖고 오라 그러고. 남편의 말에 형님도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당장 할머니 데리고 와. 다리 몽둥이 분질러뜨리기 전에 지금 당장 오라고. 신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결혼한 이래로 신우가 조카한테 저렇게 화내면서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서도 시조카는 빨리 안 와서 신우가 다시 전화해서 네 물건 다 버리고 쫓아내기 전에 당장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한참 뒤에 시조카가 궁시렁거리며 오더라고요. 신우는 화가 나서 시조카가 들어오자마자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물건을 훔쳐? 네가 도둑놈이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신우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고 조카도 사진을 보더니 놀랐는지 눈치만 보더라고요. 신우가 분에 못 이겨서 조카 머리통도 후려갈기고 더 때리려고 하길래 어머님이 뜯어 말렸어요. 이혼하고 너 하나 보고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너 그거 어쨌어? 훔친 거 어쨌어? 조카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바른대로 말 못해? 혜윤이 줬는데. 혜윤이가 누구야? 내 여자친구. 뭐? 여자친구? 신우 거의 뒷목 잡고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너 그거 당장 받아와. 아, 준 걸 어떻게 받아와. 가오가 있지. 쪽팔리게. 우리 100일 선물로 준 거란 말이야. 뭐가 어째? 가오? 쪽팔려? 너 진짜 경찰서 가야 정신 차릴래? 경찰서? 그래, 너랑 나랑 그냥 콱 죽자, 어? 하면서 신우는 조카 등짝을 때렸습니다. 신우가 꺼이꺼이 울었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도 굳은 얼굴로 조카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문세훈. 네. 너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지? 어디 숙모 가게 와서 물건을 훔쳐? 남편의 말에 시조카는 반성도 없이 비죽비죽 거리더라고요. 다시 주면 되잖아요. 아, 진짜. 뭐라고? 야, 임마. 너 이럴 땐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서 가자. 하면서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조카 팔을 무자비하게 잡아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조카 그제야 시겁하면서 신우더러 엄마를 외쳤지만 저희 남편 그러든가 말든가 그대로 질질 끌고 경찰서 근처까지 갔습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걸 진짜 개 끌고 가듯 끌고 갔죠. 조카 가는 길에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남편 꿈쩍도 않고 끌고 갔어요. 저랑 신우, 어머님까지 급하게 쫓아갔죠. 팥줄소 앞 다다라서 조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절규하며 눈물 콧물 흘리고 빌었습니다. 훔친 것도 다시 들고 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저희 남편 숙모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죠. 조카도 울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생 난리였죠.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조카는 울면서 목걸이 다시 받아온다고 나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어머님도 신우도 아무 말 안 하고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 다시 잘 챙기고 일어났고 먼저 갈 테니 남편들은 목걸이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동안에도 형님과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목걸이는 돌려받았어요. 남편이 시켰는지 형님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앞으로 별다른 사유 없으면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신우 찍소리도 못하고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여차하면 그 사진 들고 경찰서 갈 거라는 걸 아는지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 신우도 시조카한테 준 카드 뺏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우도 어머님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쓸데없이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신우도 가만히 있으니 저도 평화롭게 남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당장 고가의 선물 주고 기 안 죽이게 하는 게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걸 형님도 어머님도 그 일로 깨닫는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길은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세대가 풍요로운 세대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부모도 많다고 하지만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아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로 신우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고 믿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